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첼시가 강하게 원하는 윙어 가르나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적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왜 이 선수가 첼시에 필요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첼시는 겨울 이적 시장 보강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7일, 디사시 등 매각 자원들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요. 갑작스런 무드릭의 약물 이슈가 터지면서 윙어진 뎁스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아무리 무드릭이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드릭이 이탈하면서 첼시는 윙어 뎁스에 네투, 산초, 마두에케만 남게 됐습니다. 유스의 타이릭 조지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막 콜업된 06년생이라서 반 시즌 동안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웠는데요. 덕분에 첼시는 12월 중순부터 윙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데미, 마티스텔 등 몇몇 윙어가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가르나초로 타겟을 잡은 모양입니다. 얘는 뭐가 좋아서 데려오려고 하는가임? 일단 돌파가 매우 좋습니다. 발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한두 번의 터치로 수비를 벗기고 달려가는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빠져들어갈 때도 있지만 애초에 본인이 속도가 빠르고 드리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수비를 제끼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좋습니다. 또한 활동량, 에너지 레벨이 대단합니다. 04년생 어린 나이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23-24 시즌 첼시의 원정 경기를 보겠습니다. 전반 33분 카이세도가 바디아실에게 패스를 잘못 줬을 때 이미 가르나초는 빠른 속도로 붙어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가르나초는 공을 채간 뒤에 몰고 가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6분 안토니가 볼을 키핑하고 달리기 시작할 때 가르나초도 같이 달립니다. 이를 보고 구스토가 빠르게 붙어주지만 속도를 잡질 못합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올린 공을 그대로 헤더로 받아서 넣습니다. 이렇듯 속도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격수인데요. 지금 첼시에는 이런 유형의 공격수는 없습니다. 산초는 찬스 메이킹이나 우리 윙백을 이용한 측면 전개에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크펠전을 제외하면 수비를 제끼고 속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모습은 크게 없고 네투는 분명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상하게 스탯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두에케는 공을 몰면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안으로 파고 들어갈지 직접 슈팅을 할지 아니면 크로스를 올릴지 이걸 선택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레스카 축구에서 중요한 수비 가담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수비 가담이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수시로 내려오는 가르나초의 수비 가담을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수가 경험이 제법 있습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맨유 출전 172경기 나왔고 46골 25도움입니다. 07년생 야말이 이상하리만큼 나이에 비해 많이 잘하는 거지 사실 04년생이 이 정도로 나와서 이 정도 기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샤흐타르 시절 무드릭이 100경기를 넘지 못하고 온 걸 생각한다면 더 장점으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점들을 봤을 때 무드릭이 성장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나초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으며 04년생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몸값 철학은 개이득 아니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동료와의 연계, 즉 협력 플레이가 좀 안됩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즌 첼시전을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기에서는 가르나초의 단점이 더 드러납니다. 후반 83분 가르나초가 공을 잡았을 때 이미 앞에는 첼시 수비가 많았고 마즈라이는 뒤로 너무 좋게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는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본인이 드리블하는 걸 선택했고 공간이 안 나자 뒤로 져버리면서 공격을 무위로 그치게 합니다. 전반 23분 장면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가르나초가 슛각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득점 찬스에 가까운 레시포드에게 주는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가르나초의 슈팅은 너무 약해서 산체스가 쉽게 잡아버리는데요. 이처럼 동료를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나 찬스 메이킹에는 늘 아쉬움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득점력입니다. 앞서 말한 장점으로 많은 기회를 잡는 데에 반해서 골을 정말 못 넣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연계 플레이어와도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건 마두에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브스전을 보면 마두에케는 한 골을 집어넣고 쿠쿠레아 득점에 기점이 되는 등 승리에 꽤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체를 보면은 무리한 드리블 그리고 슈팅을 남발하면서 첼시의 공격 찬스를 번번이 날렸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가격입니다. 벌써 거론되는 금액 자체가 1000억입니다. 아무리 1000억이 흔해진 시대라지만 04년생에 단점도 어느 정도 보이는 선수한테 도박성으로 1000억을 지르는 건 여전히 위험합니다. 물론 파머라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유망주에 불과하지만 큰 돈을 들이고도 잘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나 파머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반대에는 라비아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900억을 주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자원인데요. 이렇듯 선수들은 부상, 부진, 적응, 전술 이해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수가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박성 때문에 나폴리와 첼시가 모두 주춤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첼시는 가능성만 보고 무드릭에게 거금을 쏟아붓고도 현재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약물 문제로 빠지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돼야 가르나초를 긁어볼 텐데 가르나초의 가격은 너무 높습니다. 사실 선수 하나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가르나초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초같이 전에는 못했지만 첼시 와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쿼드라도처럼 첼시에선 안 됐지만 세리에서 먹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은 팀, 리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높은 금액이다 보니까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긁어봄직한 04년생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1천억을 지르기에는 1천억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장부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름 이적 시장의 플랜마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르나초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르나초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04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특히 추후에 합류할 윌리앙, 파에즈 이런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는 나이인데요. 다만 검증이 덜 됐고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첼시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